여러분 안녕하세요. 더하다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종원입니다. 이제 또 몰아서 찍고 있고 이제 주제를 마구마구 받고 있습니다. 또 다음 마구마구 던질 주제 던져주세요. 코가 숨을 쉬는 거는 굉장히 많은 메커니즘이 있어서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쉽게 설명을 드려서 관문이 한 3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관문은 대문이겠죠. 그죠? 콧구멍이 크면 클수록 공기가 더 많이 지나갈 수 있겠다. 아니 거기에 어떤 방해물들이 없을수록 그 더 들어갈 수 있겠다. 그렇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또 이제 말레이 연골이 끝나는 지점에서 요 위쪽에 상부 비연골 거기에서 지나가는 부분 그 두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. 이제 세 번째는 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비중격하고 이제 합의각계라 해서 합의각계는 뭐냐면 이 안경 좀 벗어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합의각계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비중격이 있거든요. 거기 사이로 이제 공기가 지나가는 거기도 만약 뭔가 살이 찬다면 이제 숨이 좀 막힐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 세 번째는 이제 비염으로 인해서 코가 막히는 기전하고 거의 비슷한 거고 흉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은 1, 2, 3번의 일부 이렇게 되게 됩니다. 그럼 첫 번째부터 가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이제 이 콧구멍에 있는 데서 흉살이 많이 차서 이제 그 숨이 막히는 경우, 숨을 잘 못 쉬는 경우 그건 어떻게 되냐면 코 수술은 칼을 씁니다. 절개선을 따라서 또는 절개선이 아닌 부위에서도 안에서 이제 흉살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콧구멍 근처에서 흉살이 만들어졌다. 그렇게 되면 1차 관문이 좀 좁아지는 거잖아요. 근데 만약 여기서 이 흉살을 없애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이 흉살을 잘라내버렸다. 그럼 갑자기 이게 조금만 잘라내도 굉장히 구멍이 작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초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코 수술하고 여기 흉살이 있다고 흉살을 잘라내버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만약 1차적인 관문에서 만약 구멍이 작아서 숨이 좀 막히는 거라면 그건 이제 흉살을 제거를 한다기보다는 흉살을 일단은 뭐 주사나 이런 거 관리를 해보고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그 넓이 자체를 넓혀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. 어떤 경우에는 이제 흉살 자체에 이제 조작을 좀 가해서 좀 펼쳐져서 다시 꼬매준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피부 자체를 이제 뭐 복합 조직 이식이나 피부 이식 같은 걸로 넓혀줘서 연골하고 같이 넓혀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여기 안에 날개 연골이 끝나는 부분에서 상부 비익 연골로 넘어가는 그 틈이 좁아졌을 때 그 틈이 좁아지는 거는 이제 구조물들이 들어가서 좁아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박리를 했기 때문에 점막이 비유가 돼서 그게 또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뭐 펼침 이식술, 스프레더 그래프트라 그래서 흉살이 찼을 때 그 부분 자체가 만약에 좁아져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라면 그 부분에 이제 비밸브 성형술이라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게 이제 펼침 이식술인데 흉살을 어떻게든 이제 그 안에도 주사를 놔보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서도 안 되면 그 공간 자체를 넓혀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비중격하고 이제 그 합의각계 사이. 그 자체는 이게 수술로 인해서 흉살이 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술로 인해 가지고 붓기가 심했는데 그게 둘이 들어붙어 가지고 그 붙었던 게 떼지지 않아 가지고 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니면 이제 비중격을 건드리고 박리를 했는데 박리를 했는 부분에서 흉살이 차버려서 이제 또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아주 가끔씩은. 그런 경우는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긴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또 수술적인 처치로 거기 흉살을 좀 걷어내 준다거나 아니면 거기 약간의 이제 살의 두께를 좀 줄여준다거나 이런 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 흉살이 차서 숨이 막히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 안쪽에 그 비중격이나 합의각계보다는 이제 앞쪽에 여기 1번 또는 2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나타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맞는 처치들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잘라낸다기보다는 그 흉살에 있는 부분에 공간 자체를 넓히기 위한 다른 시술들이 필요할 수 있다.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이제 흉살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겠죠, 그죠? 근데 흉살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지만 흉살 자체는 우리가 수술을 함으로써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흉살이 만약 생기는 기미가 조금 있다면 그걸 처음부터 관리를 좀 잘해주면 그래도 그 비율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, 그 정도 자체가. 이제 흉살이 가장 많이 형성이 되는 시기는 수술하고 첫 이제 3개월 동안 흉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많이 거쳐지게 됩니다. 우리 몸의 기능에서. 그동안 이제 거기를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환자한테 이제 어떤 레이저나 아니면 이제 주사나 이런 방식으로 흉살을 관리를 좀 잘 한다면 많이 생길 게 적게 생기면 또 우리가 나중에 처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수술하고 초반 3개월 동안 그 흉살에 관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치를 잘 한다거나
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병원에서 어떤 경과를 정해주시면 그 경과에 따라 가지고 수술을 받았다, 아니 수술했을 때 끝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게 아니고 그 경과에 따라서 가서 항상 체크를 받아보시고 관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길게 봐서는 더 이제 모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기능적인 어떤 느낌에서도 더 좋은 이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상 더하다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정훈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